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즉각적 안전 개방 조건으로 2주 휴전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통신은 원래 그전부터 올랐죠. 전쟁 후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단기 급등이 나온 게 보입니다. 현재가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왼쪽 상단에 상승률이 나오죠. 2600%, 무려 27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주봉이고 월봉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올해 초에 급등이 나왔고 특히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개인들이 전쟁 터지고 종목들이 안 가니까 팔아버리고 여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포모 현상.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묻지마 투자죠. 내 걸 안 거고 광통신만 가니까 여기다 몰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단기 고점 신호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시장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죠? 아시겠지만 먼저 시장 얘기를 잠깐만 하고 다시 대한광통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유가 차트로 봐서는요, 이게 박스권입니다. 20년 동안 60에서 120달러. 근데 이게 140달러까지 갈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가 급등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는 모두 급감하게 됩니다. 벌써 그런 상황들이 실물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유가 한 방울,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달러로 돈이 몰렸죠. 오늘은 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1600원대까지 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국인들은 주식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리스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리스크입니다. 삼중고,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최근에 버티면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이죠. 예탁금이 아시겠지만 130까지 갔다가 살짝 줄고 있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게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110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박스권이에요. 박스가 밑으로 깨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스가 좀 하향이 됐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상단과 하단이 모두 제한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리스크, 밑으로 내려가면 돈으로 받칩니다.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여러분 지금은 100% 갖고 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에 대응해야 돼요. 일일 등락이나 장중 등락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남들 빠질 때 올라갔습니다. 한 방에 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캐치해야 됩니다. 먼저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증권시장에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PB나 펀드 매니저로 슈퍼리치들이나 고액 자산가들, 펀드 매니저들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게 이 수급입니다. 차트는 좀 후행적이죠. TFO 인더스트리, 국민연금, 유통물량이 한 7, 80% 되는데 유통물량이 많은 걸까요? 천만이 왔습니다. 주가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급등,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유통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차트가 급등 나오고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요, 소수 인원, 슈퍼개미가 물량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다 털린 거죠. 슈퍼개미가 매집을 했습니다. 소수 집중계좌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슈퍼개미가 물량을 두고 있는 종목,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외국인들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분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지죠. 왜? 급하게 매집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내려갈수록 급하게 매집합니다. 여기는 끝났어요. 호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매집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호가 매수까지 왔다. 마지막 시장가 매수. 그때는 사실은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매도입니다. 870만 주. 전쟁 이후에 200만 주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난다?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때려도 안 빠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숏 커버나 스퀴즈가 나옵니다. 지금 벌써 숏 커버나 스퀴즈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는 늘렸는데 주가가 안 내려가니까 일부 세력들이 다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호가 매수까지 왔습니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박 대표가 이렇게 수급적인 내용을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 관련해서 이슈 분석,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이 보시면 여러분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시장 조치, 투자 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 또 하나 있습니다. 단기 과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정되면 여러분 신용매매 못합니다. 두 번째, 현금만으로 거래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잘못하면 거래 정지됩니다. 개인들 어떻죠?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투자 위험 종목 때문에 거래 정지돼요. 신용도 안 되고. 그럼 세력들은 어떨까요? 세력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개인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겁나니까. 매매도 불편하고. 이런 조치들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세력들한테는 호재, 개인들한테 악재입니다. 세 번째, 추세는 못 바꿉니다. 추세는 계속 이어져요. 시장 조치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고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어버리고 탈출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요. 세력들이 오히려 개인들이 이런 거 지정되면 더 좋아하거든요. 더 갈 줄 알고 이때 엑시트를 합니다. 물량을 털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 시장 조치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는 했고요. 광통신, 대한광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파워케이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기 신호를 빛으로 AI 필수 인프라, 광통신주가 AI 필수 인프라로 지적되면서 묶였죠. 그 바운더리로 올라갑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반도체가 있고 전력, 그다음에 SMR, 원전이죠. 에너지원. 네 번째 2차 전지, 배터리들. 내재된 배터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광통신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주자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반도체 팔고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젠슨왕도 투자를 했습니다. 루멘텀, 코이런트, 미국의 이런 관련 종목들. 정보를 전달하는 AI 데이터 전달하는 이 광통신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AI 광통신, 대한광통신도 3개월 사 4배가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4월 달에 나왔거든요. 전쟁 와중에 주식은 다른 것들은 빠지는데 올랐다? 개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포모의 심리죠. 내 건 안 가는데 얘만 간다. 이런 기사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처리 기술이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력들이 노린 거죠. 그리고 삼전 닉스 팔고 대한광통신 삼양식품을 산다. 특히 대한광통신이 매수 1위입니다. 고수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슈퍼리치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이 와중에 150만 주 넘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언제까지 살 수만 없는 겁니다. 먼저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꾼다. AI 인프라의 핵심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젠슨왕까지 투자했다 그랬죠? 코이런트나 모멘텀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처리 기술.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주자입니다. 인프라에. 그리고 초고수도 상위 0.1% 주식 고수들이 자산가들이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 처리 기술의 핵심 종목입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주자로 급등이 나왔어요. 반도체, 전력, SMR, 2차 전지에 이어서. 세 번째,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처리 기술.
바로 그게 여러분 뭡니까? 광통신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비중을 줄였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주가는 전쟁 와중에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요. 걱정이 되는 건 이격도입니다.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좁혔다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3개, 4개가 나옵니다. 이미 외국인들의 매수는 매집이 거의 끝나갔고 호가 매수까지 왔습니다. 거의 끝단계까지 와서 시장가 매수가 나올 때는요. 그때는 매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매도, 숏 커버나 스키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즈가 끝나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공매도 숏 스키즈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 종목인데 에코프로죠. 급등 나왔다 급락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매도로 했는데 숏커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스키즈로 샀어요. 채워 넣은 겁니다. 상한을 한 겁니다. 강제 청산이 들어간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숏 스키즈는 상당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기서 차트가 뺐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통신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PB 할 때 보면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있죠. 한번 팔자 그러면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메시지도 안 읽어요.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꼭대기에 팔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한 20, 30% 빠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먼저 전화하고 왜 안 팔았느냐? 본인들이 전화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는데. 왜? 개인들은 시세를 끝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매매를 거꾸로 합니다. 여기서 팝니다. 못 팔고. 본전에 팔거나 바닥에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삽니다. 기다리다가. 시세를 여러분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라 먹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오면 적당히 팔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왜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통신은 이미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종목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 빠질 때 올랐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세력이 물량을 장악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물량 확실하게 털어서 매집을 했고 땡겼습니다. 매집 기간이 5년에서 6년입니다. 개인들은 다 털렸죠.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밑에서? 12배, 13배 정도 올랐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전쟁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서 박스로 갈 수 있다는 걸 상정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박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 주식 들고 가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어요. 광통신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그리고 제2의 광통신,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죠? 010-3158-8575 대안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어요. 전쟁 속보,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이런 거 드리는 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독하신 다음에 승인이라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매매하기 되게 힘든 종목이죠. 제가 쓰고 있는 문자 신호 샘플인데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010-3158-8575 문자로 대한이라 보내시면 타점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100% 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장중 변동성, 일일 변동성,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이에요. 신호가 자동으로 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8575 방문 한번 하셔야 되죠. 다운로드 때문에 USB는 무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AI가 매수 매도 신호를 띄워줍니다.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문 USB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프로그램 대한광통신 관련 대응 전략 대안 리포트가 있습니다. 매매 대응 전략이죠. 두 번째 승인 텔레그램 방 저랑 동행하시면서 대응하는 방이고요. 대안은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문 요청하시고 USB는 무료입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광통신 관련 대응 전략 자료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은 변동성이 너무 큰데 대한광통신은 아시겠지만 전쟁 이후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뺐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예리하게. 더 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호가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 가잖아요. 이때는 VI 걸리고 난리 납니다. 그때는 매도해야죠. 두 번째, 공매도, 숏커버나 스키즈가 나옵니다. 스키즈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코프로처럼 급락합니다. 슬슬 여러분 매도로 생각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식을 100% 갖고 하는 건 위험하다 그랬죠. 하루하루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에요. 이거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계속 갈 수 있겠죠. 시세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8,000원대 사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12,000원, 13,000원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파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냥 50%만. 근데 그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14,000원 넘었는데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대기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분 14,000원 가죠. 또 안 팝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판다고요? 제가? 이거를? 그런 분들 여기서 팝니다. 바닥에서. 결국 본전에 팔거나 바닥에 팔아요. 못 견디고. 그리고 바닥 기다리다가 여기서 사요. 이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먹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평가손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현손익입니다.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모르니까 100%는 들고 가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는 대응을 해야 돼요. 현금 비중을 50% 갖고 가거나 주식이 1000주 있으면 500주 정도는 매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략을 생각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 외국인들의 매집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공매도 쇼커버, 스키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빠질 일은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미리 대응해야죠.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고유가, 그 다음에 고환율, 고물가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종목이 급락이에요. 지금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박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대안까지 활용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여러분 챙겨야 내 돈입니다. 내 돈이에요. 평가손익은 의미 없습니다. 실현손익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트레이딩 프로그램 쓰실 분들 50% 비중 단기 매매할 때 타점 못 잡겠다 그러신 분들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USB에 다운로드 하거나 핸드폰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광통신 오늘 차트 보시면은 다시 찍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100% 들고 가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50%는 단기 매매하는 대응 전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로 봅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실현손익이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좌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익 조금씩 내시면서 계좌를 살려야 돼요. 박 대표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대안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